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의무 보유기간 및 의무 임대기간을 만료 후에 처분을 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많이들 등록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장애물 제거 차원에서 등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등록한 주택을 처분을 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절세되며 어떠한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3월 30일 전후와 작년 9월 13일 전후로 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이라든지 의무 보유 기간을 종료 후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적 요건이 있다고 걸 대부분 아실 겁니다. 또한 가액 요건, 즉 기준 시가가 얼마일 때 등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과 그 등록 시점에 조특법, 조세특별제한법에 어느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 그 체크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적 요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이고요. 또 가액 요건, 기준시가 6억 이하, 물론 수도권 밖은 3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 등록을 했느냐 이상일 때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 혜택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작년 9.13 조치 이전에 등록한 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가 흔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하는 조항이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100% 감면 조항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번과 2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양도세 100% 감면은 면적 요건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들은 자주 혼동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더 좀 자세히 보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특법 97조 4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임대기간이 6년에서 최대 10년일 때 추가 10%가 가능하다. 그래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씩 해서 최대 10% 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8년 임대했을 때는 50%고요.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가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특법 97조 3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도세 100% 감면 조항은 조특법 97조 5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2018년 7월 30일 이전에 신규 취득을 해서 90일 이내에 등록한 케이스에서는 양도세 100%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법조문에 의하면은 사례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적 요건만 충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액 요건, 즉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인 경우만 충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는 산출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한 중복 감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나한테 절세 효과가 큰 사항을 선택하셔서 양도세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례, 면적 요건만 충족한 경우,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은 임대사업 등록 시점에 기준시가가 6억이 초과한 주택을 등록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수에서 빠지지도 않죠.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10% 특례사항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액 요건만 충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이지만은 면적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을 등록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되겠죠. 즉 등록 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이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등록하셔서 의무 임대기간이나 의무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에 처분을 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4개 항목이 다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선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혜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세 효과가 큰 조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13 조치에서 면적 및 가액 요건이 이제는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시청자분께서는 9.13 조치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4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월 30일 이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 즉 작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을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추가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등록 시점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추가 혜택이 없어졌다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2018년 9.23 조치 이후에 등록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9.23 조치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면은 9.23 조치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9.13 조치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액요건 충족이 필수가 됐습니다. 즉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은 조정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에 불문하고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서 의무 임대기간이나 의무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무료 부동산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02-5533-4000번으로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